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올해 첫 거래를 맞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첫날 시장 대응 이분 모시고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야말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올해가 이제 청룡의 해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롭게 찾아온 갑진년이라고, 갑진해가 좀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요. 1월 증시를 두고 지난해 워낙 하반기, 특히 이제 연말에 네.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기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너무 좀 단기에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월에 국내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좀 12월 달 증시는 사실 항상 좀 소강 상태인 국면이 좀 많았는데 네. 2023년도 12월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지표들을 상으로는 뭐 기술적 지표이긴 합니다만 이제 과매수 측면까지도 좀 올라오는 투기적인 요소가 더 많이 좀 강화된 국면들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월 달에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1월 달 증시는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올해는 특히나 이제 금리 경로가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도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졌던 것처럼 인하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3월 달 원래는 사실 저희가 한 5월이나 여름 정도의 인하 첫 번째 인하 시기를 봤지만 지금 보니까 한 3월 달 정도로 지금 확률이 매우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확률들이 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1월 달 중순에 이제 좀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명분을 좀 주지 않을까도 사실 1월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뭐 대만 선거라던가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이제 CES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나 관련 모멘텀들이 이 모멘텀 전후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앞으로 한 1, 2 정도 좀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가파르게 올랐죠, 12월에. 네. 원래 통상적으로 12월에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도 좀 나왔었고. 네. 그런데 미국이 또 워낙 사상 최고치를 가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뭐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좀 과매수권일 네,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 얘기였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 증시를 좀 이렇게 2,600까지 올려놓은 1등 공신은 또 반도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들의 투자가 각종 정부의 정책들이 좀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네. 아니나 다를까 규제 완화 더하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우리 증시를 좀 끌어올렸는데 1월에도 반도체가 뭐 결국은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에 대해서 사실 의견을 사실 제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주도 업종 이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굳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다가 아닐까에 대한 의문을 붙이시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수능을 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뭐 이제 좀 증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올해 이제 개화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연휴에 계속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AI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내놓는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폰에서도 이제 올 하반기에 아이폰 16 AI를 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는 첫 해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AI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아직 없고, 이제 이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차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일상생활의 그런 어떤 하나의 모멘텀 이제 패러다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이 관련 모멘텀들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반도체, 우리가 사실 AI라고 하면 막연한 인공지능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 한 2년 전만 해도 이제 종목 안에 AI가 붙어 있다라거나 이제 결국은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는 이게 테마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주나 아니면 하나의 산업군으로 이제 바뀌어가는局面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AI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돌리려면 기본적으로 D램도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롯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실적도 사실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국면 또는 영업이익이 확장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해서 인하기로 내려가는 국면은 계속 이제 영업이익 측면을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국면에서 이제 교집합이 나오는 종목 섹터나 종목들이 대부분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지난해 저희 이제 자리 왔을 때 금리 인상기에는 매출을 좀 보자고 했고,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로 봐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영업이익 증가율의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를 일단은 뭐 방어적인 성격이 또 있으니까 그런 반도체를 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이제 동의를 하시는데, 또 작년 연말에 시장이 또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한 섹터만 간 게 아니라 고루고루 특히 이제 수출주 중에서는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었던 자동차가 움직여주니까 뭔가 힘이 좀 폭발력이 느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조금 쉬었을 때는 시장이 원래는 좀 마이너스로 가거나 좀 힘들었었는데 뭐 자동차 뭐 현대차, 기아차가 뭐 4, 5%도 수익이 나기도 하면서 자동차가 이 뭐랄까요 선순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1월에도 자동차 괜찮을지, 자동차 중에서도 뭐 완성차를 보자라는 부분도 있고 뭐 부품을 보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종목의 탄력성은 당연히 뭐 부품 주식들이 뭐 조금 더 주울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편안하게 계좌를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완성차도 저는 특히나 2024년도에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교롭게도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좀 이제 12월 달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12월 달 이제 중순 지나서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공교롭게도 러시아에다가 이제 현대차 공장시 약 10만 원에 매각을 한 이후에 팔고 나서부터 주가가 오히려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내년에도 여전히 성장은 많이 합니다. 일단 종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자체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차가 배당 정책들을 굉장히 좀 주주 환원 정책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올라서 배당이 좀 달라졌지만 5%대,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 주식으로 많이 사준 현대차 우선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8%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배당이기도 하고 이제 올해부터는 배당 기사님들 다 많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죠. 그렇게 관점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분기 배당을 많이 했는데 현대차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가치주나 또 배당주의 측면으로도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배당 성장, 배당 가치 또는 뭐 성장 가치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는 그 내연기관 차량이 판매량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기차의 비중이 한 15%에서 20%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그래도 성장주의 개념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투자 논리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에 대한 고민인데,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부터 현대, 기아차 또는 자동차 섹터를 주도주군의 하나로 인정해줬다. 이유 불문하고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련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는 방어주였는데, 그렇죠. 뭔가 이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내연기관의 비중이 여전히 많지만 그 안에서 이제 전기차 비중이 올라오는 성장의 어떤 팩터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같이 가져가면서 시장에 큰 물줄기를 이제 가져가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수출주입니다. 또 하나의 수출주. 2000년대 중반에는 이 조선업이 반도체보다 더 수출을 많이 하는 구간도 있었고요.
오랜 기간 참 힘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좀 빛을 보고 있는 게 조선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난해 2022년에 수주가 워낙 좋았음에도 주가가 안 됐다가 작년에 연초에 좀 좋았다가 좀 눌렸다가 또 약간 연말에는 또 이게 소위 말해서 그렇습니다. 올해의 뭔가 2024년에 청룡의 주인공이 되려는 느낌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국내 신평사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사에 대한 그 등급을 굉장히 좋게 네.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또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조선업 저도 사실 참 올해 매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 중에 하나인 섹터이긴 합니다. 올해 한번 24년도에 아, 이 한 번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가 2008년, 9년도를 그렇죠. 겪어보셨다라고 하면 정말 그때 주도주로서 엄청난 맞아요.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이상 사실 고생을 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내년에 뭐 최근 몇 년 동안 수주는 계속 받아왔지만 주가는 사실 그렇게 썩 재미는 없었죠. 그렇죠. 이제 가장 더 중요한 수주보다 중요한 게 신조선가인데 신조선가 상승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내년 올해를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 팩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과거의 10년 동안과 이제 앞으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선박들도 친환경 선박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상위 10대 조선사들의 마켓쉐어를 보면 네. 오히려 상위 조선사들의 마켓쉐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친환경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조선사들이 결국은 자본하고 이제 규모가 되는 대형 조선사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자금들이 또는 이제 되는 회사들로만 돈이 몰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선주들은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주도주에서 좀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조금 더 가격이 좀 올라오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좀 리스크들도 있죠. 근데 최근에 뉴스들 많이 찾아보면 이제 조선사들 이제 기술 숙련 공등이 많이 없다. 그런 이슈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라던가 이제 임금들이 좀 많이 높아져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을 경우, 시장이 좀 조선주들은 생각보다는 좀 더딜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제 개인적으로는 중립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올해 매매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를 갖춰놓고 뭔가 최근에 현대기아차처럼 뭔가 주가가 뻗어나가면 그러면 긍정적인 아이디어들을 더 시장에서 더 좋게 쳐줬다는 걸 거고 만약에 계속 재미없다라고 하면 다른 섹터 대비 아직은 여리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시장의 평가이기 때문에 네. 좀 투자 아이디어만 계속 공부를 해 놓으실 수 있다가 주가가 좀 뻗어나갈 때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또 청룡의 해의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네. 이제 뭐 모든 업종이 다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한번 시세가 나는 저도 알고 있지만 좀 무섭게 하고 있기 무섭죠. 때문에 네. 뭐 눈여겨보고 계속 좀 스터디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1월 첫날 그리고 1월이 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1월 효과 네. 뭐 그리고 중소형주의 약진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워낙 대형주에 그렇습니다. 폭풍 질주가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내지는 중소형주의 탄력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연초가 되면 항상 중소형주가 좋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헷갈리는 게 연초에 좋았던 이유는 항상 연말에 네. 이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매물이 네. 워낙 나오니까 이 부분이 되돌리면서 1월에 좋았었던 맞습니다.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작년에 아시겠지만 완화가 규제가 네. 완화되면서 과연 그 되돌림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중소형주 매매 좋아하긴 하는데 올해 계속 제가 23년 말부터 내년 이제 올해 24년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2016년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도 그렇게 좋다던 반도체 소부장들이 정말 안 올랐었어요. 네. 오히려 이제 뭐 삼성전자가 가면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따라 올라가 주는 게 우리가 상식적인 흐름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올해는 작년보다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EPS가 전부 개선이 되는 추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갈 건데 결국 대형주들이 많이 사실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들 탑픽
들을 쭉 살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오랜만에 화학주들 편입하는 증권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종에 상관없이 또는 업종을 좀 보시긴 하셔야겠지만 대형주들은 억지로라도 조금 일부 편입, 내가 좀 올 한 해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중소형주들을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시장이 와도 잘 하시지만 올해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대형주들, 경기 민감 대형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도 성장주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경기가 좋아야 뭐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반도체도 투자가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사실 경기 민감 섹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위주의 대형주 편입을 일부러라도 또는 억지로라도 조금 일부 한 30%라도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중성주를 좋아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있는 좀 포트폴리오들을 좀 짜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분명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와 선거 이벤트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변동성들이 심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는 중소형주들 정말 재밌게 잘 올라가죠. 근데 또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대형주들 적절한 뭐 자기 취향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조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눴지만 작년에 이 기세를 좀 이어갈 거고 자동차와 반도체가 그 큰 형님이지 않습니까? 큰 형님이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